뭐라고? 이 꼬마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지금 장난하나? 강준수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44해를 산 남자의 얼굴 위로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쳐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두 눈은 이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좋다. 정말 고칠 수 있다면 10억을 주마. 이 한마디가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한남동의 웅장한 저택, 3층짜리 현대식 건물과 드넓은 정원, 그리고 높은 담벼락이 이곳이 평범한 곳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죠. 이른 새벽, 저택에 거대한 정문이 열리며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김소영, 39의 여인이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죠. 단정하지만 값비싸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에 그녀의 손을 자그마한 손으로 꽉 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린이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엔 낯선 긴장감이 가득했죠. 새 일터, 그것도 이렇게 거대한 저택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반면 아린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쉴 새 없이 두리번거렸죠. 또 새 얼굴이네. 현관에 들어서자 몇몇 사용인들이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고용인들 특유의 텃세가 느껴졌습니다. 소영은 아린의 손을 더욱 세게 쥐었죠. 그때 집안일을 총괄하는 김 부장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저택에서만 10년 이상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김소영 씨 되십니까? 김 부장입니다. 회장님께 인사를 올리러 가시죠. 2층 복도 끝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강준수의 공간이었죠. 방은 광활할 정도로 넓었지만 어딘가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두꺼운 커튼이 반쯤 내려와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 휠체어에 앉은 강준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수려했을 용모는 이제 감정 없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새로운 김소영입니다. 소영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강준수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영의 곁에 선 작은 아이, 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왜 데리고 왔지? 죄송합니다. 맡길 곳이 없어서. 됐다. 내 할 일이나 제대로 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린이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준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아이는 그의 휠체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윽고 그의 두 다리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린아, 인사드려. 엄마의 말에 아린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그래, 강준수는 여전히 귀찮다는 듯 무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린이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입을 열었죠. 아저씨 다리,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김 부장 역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정작 강준수는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의 시선이 천천히 아린에게 향했습니다. 뭐라고? 강준수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아린을 쏘아봤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감히 내 다리를 고치겠다고. 소영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아린을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나 강준수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좋아. 그는 휠체어를 아린의 바로 앞으로 몰았죠. 아이와 눈을 맞춘 그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로 해낸다면 10억을 주지. 그 목소리엔 노골적인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의들조차 포기한 다리를 고작 10살짜리가 고친다니 어불성설이었죠. 하지만 아리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되물었죠.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다. 그럼 해볼게요. 아린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 순간 소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 앞에서 딸이 감히 무슨 말을 내뱉은 건지 김 부장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런 광경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강준수는 아린을 한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재미있네. 아주 재미있어. 그의 공허한 웃음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짙은 절망과 끓어오르는 분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작은 아이의 당돌한 한마디가 강준수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린과 소영이 방을 나간 뒤 강준수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정막이 숨막히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조금 전 그 작은 아이가 던진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다리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막립 안내. 사막에 강준수는 휠체어 팔걸이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말입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히 그런 말을. 문득 강준수의 눈앞에 4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던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서연이 딸 하은의 손을 꼭 잡고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어서 와요. 우리 하은이가 벌써부터 들떠서 난리예요. 서연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막 10살이 된 하은이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집안을 종횡무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주도에 가면 진짜로 돌하르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은이가 보고 싶어한 것들 전부 다 보러 가는 거지. 강준수는 그런 딸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습니다. 하은이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검은색 BMW 차량이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었죠. 뒷좌석에선 서연과 하은이 다가올 여행에 대한 기대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흥겨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속도 조금만 줄여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괜찮아. 이 정도 속도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을 달리던 트럭이 경고도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강준수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차체가 뒹굴었고 유리창이 박살났습니다. 끔찍한 쇠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십니까? 희미한 목소리에 강준수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병원의 소독약 냄새.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가족이었습니다. 서연이는요, 우리 하은이는요. 의사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순간 강준수는 직감하고야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죄송합니다. 아내분과 따님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준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자기 때문에 잃었다는 사실. 강준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 기억을 떨치려 애썼습니다. 허나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날의 악몽은 생생했습니다. 가족을 보낸 죄책감과 홀로 살아남았다는 무게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척추를 다쳐 두 다리를 영영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느껴졌죠. 어째서 나만 살아남았는가?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의 머릿속을 지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시각 1층 주방에서는 소영과 딸 아린이가 묵묵히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따가웠습니다. 특히 터칫대감인 박 여사의 눈초리가 얼음장 같았죠. 또 새 얼굴이군.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러게. 요즘 것들은 끈기가 없어서 원. 소영은 애써 이런 말들을 외면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슬퍼 보여? 아린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소영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눈에 슬픔이 가득해. 아빠가 하늘 날아갔을 때 엄마 눈이랑 똑같아. 아린의 말 한마디에 소영의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예전부터 신기할 정도로 타인의 감정을 꿰뚫어보곤 했습니다. 아마 그건 아빠를 닮아서겠죠. 아린의 아버지 이정호는 정신과 의사였죠. 누구보다 환자를 아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린이가 고작 8살 되던 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아린아, 마음을 읽는 건 소중한 능력이란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건 더욱 위대한 일이란다. 아버지가 남긴 말을 아린이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서재에 꽂힌 의학 서적을 놀이처럼 읽으며 심리학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소영 역시 남편을 떠나보낸 상처는 깊었습니다. 지난 2년간 홀로 아린이를 키우는 삶은 벅차기만 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고립감도 컸습니다. 정호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밤하늘의 남편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홀로 아린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과연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영과 아린이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회장님, 성격 보통 아니잖아요. 알아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애 데려온 건 영 마음에 안 들어 하실 텐데. 소곤거리는 말들이 소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린이도 분위기를 읽었는지 직원 숙소는 저택 뒤편에 낡고 작은 별채였습니다. 안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침대에 누운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소영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그러려면 엄마가 더 애써야지. 우리 아린이도 말썽 피우면 안 돼. 네. 하지만 엄마, 저 아저씨 정말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린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허나 아린이의 눈빛엔 확신이 서려 있었죠.
무언가 특별한 걸 본 것처럼 나 말이에요. 같은 시각 강준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말이. 강준수는 싸늘한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꼬박 4년간 미동조차 않던 다리였습니다. 세계적인 의사들마저 포기했던 그 다리를 말입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고칠 수 있다니 실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죠.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무언가 다른 힘이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강준수는 아주 오랜만에 가족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 서연과 딸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깬 현실은 변함없이 시리고 공허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준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상념에 뒤척이느라 잠을 설쳤기 때문이죠. 창틈으로 스며든 햇살이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김 부장이 아침 식사를 들고 왔습니다. 은쟁반 위 말끔하게 차려진 한식이었지만 강준수는 수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회장님, 식사는 하셔야 합니다. 됐네. 그보다 어제의 그 아이 어디 있나? 김 부장의 낯빛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강준수의 음성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소영 씨의 따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모친과 함께 데려와. 하오나 회장님, 데려오라고 했을 텐데. 강준수의 호통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김 부장은 더는 말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소영이 다른 사용인들과 분주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한쪽 구석에 앉아 색칠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죠. 어제 아버지의 책에서 봤던 뇌 구조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조용하네요. 새로운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겉으로나 그렇지 어제 회장님 앞에서 무슨 당돌한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다리를 고쳐주겠다고 했다지 뭡니까? 세상에 정말인가요?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어젯밤 일이 벌써 구설에 오른 것이었어요.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릴. 정말이지 당돌하기 짝이. 그만들 하세요. 소영이 더는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순간 주방은 정적이 흘렀죠. 모든 시선이 소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딸아이 흉보는 말 더는 못 듣겠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때 김 부장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몹시 침착했습니다. 소영 씨, 회장께서 따님을 뵙자고 하십니다. 주방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소영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필시 어제 아린이가 내뱉은 말 때문일게 분명했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네, 지금 바로요. 아린이는 그림을 그리던 손을 멈추고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를 응시했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죠. 엄마, 전 괜찮아요. 저분께 가볼게요. 아린아. 소영이 딸의 손을 다급히 붙잡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오는 산 안과 불의도 그런 순간이었죠. 아린이 강준수의 방문을 열자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 그가 물었죠.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나?
네, 똑똑히 기억해요. 아린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준수가 서서히 휠체어를 돌렸죠. 그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습니다. 내 다리를 고치겠다고? 네, 참으로 가소롭군. 강준수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의료 기록들이었죠. 이게 뭔지 알겠나? 아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류잖아요. 틀렸다. 이건 이 세상 최고의 의사들이 내 다리를 두고 내린 사형 선고지. 강준수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서울대병원 최고 권위자, 진단명, 완전 척수 손상, 회복 불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신경외과장, 하반신 영구마비, 현존 치료법 없음, 독일 하이델베르크 의대병원, 기적적인 회복 가능성, 0. 강준수의 음성은 점차 거칠어졌죠. 4년간 쌓여온 절망적인 진단들. 읊조리는 그 자신도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일본, 도쿄대, 척추 전문의, 소견, 현대. 의학 수준으론 불가능. 아리는 묵묵히 서류를 응시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가득. 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아저씨, 아린이 나지막이 말했죠. 이 의사 아저씨들 다 틀렸어요. 강준수의 손동작이 그대로 다졌습니다. 뭐? 방금 뭐라고 했지? 의사 선생님들이 틀렸다고요. 강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격한 분노가 치밀었죠. 틀려?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야. 수십 년을 연구하고 수만 명을 살려낸 분들이란 말이다. 아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의사는 몸만 고치는 사람이라고. 마음은 볼 줄 모른다고요. 마음? 그깟 마음이 뭐라고? 의학은 과학, 증명의 학문이다. 강준수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우리 아빠는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의사였어요. 아리는 차분히 말을 이었죠. 아빠가 항상 말했어요. 마음이 병들면 몸도 같이 아파진다고. 마음이 놓아버리면 몸도 따라간다고요. 그건 정신론일 뿐이야. 내 달인 물리적으로 부서진 거라고. 아저씨 마음도 병들었어요. 그 말에 강준수의 어깨가 굳었죠. 구피, 아저씨 눈에 슬픔이 가득해요. 우리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냈을 때와 같은 슬픔이요. 그 말이 강준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토록 꿰뚫어 보는 걸까?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는 일이야. 마음 따위가 어떻든 다리는 꿈쩍도 안 해. 움직일 수 있어요. 꿈쩍도 안 한다고. 강준수가 악을 썼지만 아리는 미동조차 없었죠. 아저씨가 포기했으니까요. 매일이요. 아저씨는 매일 포기해요. 아린이 그의 다리를 가리켰죠. 이 다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라고 말해준 적, 그런 적 없었죠. 강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린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사고가 난 뒤로 단 한 번도 다리에게 일어나라, 움직여라, 외쳐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체념해버렸으니까요. 그건 부질없는 짓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라서 마음이 먼저 말을 걸어줘야 몸이 답한대요. 강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말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네가 뭘 알아. 고작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허나 강준수의 목소리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린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한번 해보세요. 뭘?
다리에게 말 걸어보세요. 일어나라고요. 말도 안 돼. 두려워서 못하는 거잖아요. 아린의 말에 강준수는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두렵다고? 혹여 다리가 움직일까봐 무서운 거냐고요? 움직여버리면 이제껏 포기한 자신이 우스워질까봐 강준수는 어떤 대꾸도 할 수 없었죠. 이 꼬마아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다리에 말을 걸었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절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나가! 이봐! 어서 나가라고 했어! 강준수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아리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마지막 말을 남겼죠. 아저씨, 그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깨우기만 하면 돼요. 문이 닫히자 강준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린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리는 죽지 않았어. 강준수는 제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정말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미 단념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작은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로 저 아이의 말이 맞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섣부르게 단념해버린 건 아닐까? 그 의심이 강준수의 마음에 가느다란 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린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리는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강준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제 다리를 쳐다보았습니다. 4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살은 몽땅 빠지고 근육은 말라붙었지만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잠든 것뿐일까? 작은 읍조림이 입술 새로 새어나왔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강준수의 마음엔 다리보다 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건 가족을 잃은 죄책감이었죠.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고 자신의 판단, 착오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냈다는 자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아내 서연과 딸 하은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아내의 따스한 미소와 딸의 맑은 웃음소리, 모든 게 나 때문에 사라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왜 하필 나만 살아남았나? 이 물음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수없이 되물었지만 언제나 텅 빈 메아리만 돌아왔으니까요. 이 다리를, 그에게는 그 상실이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한때는 달리는 것을 사랑했던 강준수였으니까요. 회사 야유회마다 등산을 주도했고 주말에는 딸 하은이의 손을 잡고 한강변을 달리곤 했었죠. 아빠, 더 빨리요. 하은이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시절엔 딸을 업고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휠체어가 없다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똑같은 진단을 내렸죠. 적수가 완전히 망가져 다시 걸을 가능성은 없다고. 기적 따위는 없다는 말과 함께 그 시각 직원 숙소에서는 아린이는 엄마 곁에 누워 있었지만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정말 많이 아픈가 봐요. 무슨 소리니? 마음이요.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아파 보여요. 소영은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었죠.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우처럼 사람의 감정을
꿰뚫어 보곤 했죠. 아리나,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쫓겨나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러나 아린이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린이는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이 여럿 있었지만 누구도 아린이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가 새로 온 사람이래. 어제 회장님께 이상한 소리 했다며? 응, 다리를 낫게 해준다고 했다나 봐. 정말 이상한 애야. 아이들의 속삭임이 아린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지만 아린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으니까요. 남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라고. 한편 주방에서는 소영이 고된 시간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텃세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소영 씨, 애 교육 좀 똑바로 시켜요. 회장님, 심기라도 건드리면 우리만 힘들어져요. 박 씨 아주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가 뭘 알고 한 말이겠어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뭘 알고 한 말이 아니라고? 회장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데. 다리 얘기는 여기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이라고요. 소영은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일한 지 이틀째인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이 모양이었죠. 늦은 오후, 아린이가 강준수의 방문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준수는 홀로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강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와 같은 분노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저씨가 외로워 보여서요. 그 말에 강준수는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걸까? 외로워 보인다고. 네, 우리 아빠가 하늘나라 갔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아린이는 강준수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휠체어 곁에 쪼그려 앉아 나지막이 속삭였죠. 아저씨도 누가 많이 보고 싶죠? 그 순간 강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서연과 딸 하은의 얼굴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슬픈 사람은 혼자 두면 더 슬퍼진다고요. 아린이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다 큰 어른이 건네는 듯한 위로였습니다. 너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으냐? 강준수가 처음으로 아린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요. 어떤 분이셨는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아빠였어요. 아린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진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가족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강준수는 주저했어요. 꼬박 4년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내와 딸이 있었어. 강준수의 음성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내 딸도 너처럼 10살이었단다. 아주 똑똑하고 해맑은 아이였지. 지금은요, 하늘나라로 갔어. 나 때문에. 강준수는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에게 고백하는 진실이었죠.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운전대를 잡았고 내가 부주의했던 탓인데. 아니에요. 아빠가. 나쁜 일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린의 말에 강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티 없이 맑았습니다. 아저씨 가족들이 지금 아저씨의 슬픔을 원하실까요? 그건 저희 아빠가 그러셨어요. 슬퍼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강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서연이라면 무엇라 했을까? 분명 이런 절망 속에 머물길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저씨, 정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아린이가 강준수의 굳은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다리에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은 친구래요. 친구와는 대화해야 한다고요. 한이다, 검은 대무. 강준수는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을 걸어볼 생각조차 못했었죠. 지금은 안 돼. 그럼 언제요? 모르겠다. 하지만 강준수의 음성에는 전과 다른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부가 아닌 망설임의 기색이었죠. 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언젠가는 꼭 해보겠다고요. 강준수는 한참을 주저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4년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조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뭐냐? 저는 정말 아저씨를 도울 수 있어요. 아린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강준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아이의 말을 믿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준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쏟아지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간 늘 커튼을 친 채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빛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김 부장이 아침 식사를 들고 왔을 때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커튼을 여셨군요. 햇살이 좋아서. 강준수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평온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어제 그 아이, 아린이는 어디 있지? 어머니와 정원에서 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아이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편 정원에서는 아린이가 홀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심리학 서적이었습니다. 마음과 몸의 연결성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려웠지만 아린이는 사파를 보며 그 뜻을 헤아리려 애썼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몸도 아프다. 생전에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 알 것만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엄마 소영이 창 너머로 딸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홀로 지내는 아린이가 안쓰러웠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주지 않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소영 씨, 따님이 매일 혼자 놀더군요. 정원사의 말에 소영은 답했죠. 다른 아이들이 잘 어울려주질 않아서요. 아직 낯설어서 그렇겠지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소영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린이가 혹여나 외톨이가 될까봐 불안했죠. 그 무렵 강준수는 점심시간이 되자 창가로 휠체어를 몰았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아린이가 나무 그늘 아래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저 아이는 대체 무얼 읽는 걸까? 문득 강준수는 스스로에게 놀랐죠. 내가 언제부터 타인에게 이런 관심을 두게 된 걸까? 지난 4년 동안 세상 모든 것에 무관심했는데 말이에요. 김 부장, 네, 회장님. 아린이 좀 데려와. 지금 말입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 잠시 후 아린이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찬 공간이었죠. 우와,
방이 환해졌어요. 아린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원에서 뭘 그리 열심히 봤어? 책 읽고 있었어요. 아린이가 품에 안고 있던 책을 내밀자 강준수는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다. 마음과 몸의 연결. 꼬마가 보기엔 꽤 어려운 책인데? 아빠 책인데 그림이 많아서 재미있어요. 그래?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데? 강준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마음이 아플 때 몸도 같이 아파진대요. 거꾸로도 똑같고요. 아린이는 책장을 팔락이며 한 곳을 가리켰다. 여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슬플 땐 가슴이, 화가 나면 배가 아프대요. 강준수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말이 쏙쏙 들어왔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아저씨도 다리랑 친구가 되어보세요. 친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요. 강준수는 황당하다는 듯 되물었다. 내 다리한테 인사를 하라고? 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전부 살아있대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라고. 아린의 티 없이 맑은 눈이 강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다리에게 말해보세요. 안녕, 오늘도 잘 부탁할게 하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강준수는 한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실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사뭇 진지한 얼굴을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강준수는 큰 숨을 들이쉬고는 제 무감각한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안.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아린이가 그를 응원했다. 더 크게. 진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안녕, 내 다리야.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했다. 허나 묘하게도 기분이 괜찮았다. 바로 그 순간 기묘한 감각이 스쳤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 그의 다리 쪽에서부터 무언가 반응이라도 하는 듯한 느낌. 어? 강준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뭐 느껴지는 거 있어요? 아린이 기대감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아니,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없었다. 분명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있었다. 매일 해보세요. 아침엔 인사하고 밤에는 오늘도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수고라니 한 게 뭐가 있다고? 살아있는 거예요. 아저씨를 버티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린의 그 말에 강준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다리가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걸까? 움직이지 못해도 여전히 제 몸의 일부인 것을. 걸었을 때의 기억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라니? 네. 예전에 걸으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요. 강준수의 뇌리에 하은이와 함께 뛰놀던 추억이 스쳐갔습니다. 딸아이를 목마 태워 공원을 거닐던 그날, 서연과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던 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 그 감정을 기억하세요. 분명 다리도 그 기분을 기억할 거예요. 아린의 말 한마디가 강준수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너는 참으로 특별한 아이로구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빠에게서 많이 배운 거죠. 그날 이후 강준수는 매일 아침 자신의 다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안녕, 내 다리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고생했다는 말을 건넸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고맙다. 사소한 변화였지만 강준수는 자신의 몸과 아주 조금씩 화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4해 동안 증오했던 자신의 몸과 말이죠. 말입니다. 아린의 치유 방식은 의학서적엔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죠. 강준수의 마음이, 그리고 어쩌면 그의 몸까지도요. 딱 일주일이 흐르자 강준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전히 휠체어 신세였지만 그의 얼굴에서 절망과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작은 호기심과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과연 이 작은 기적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린의 순수한 치유법이 강준수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2주가 흐르자 저택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죠. 강준수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방안을 환하게 만들고 직원들과도 이전보다 한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눴죠. 김 부장, 오늘 날씨가 참 좋군. 네. 회장님, 정말 화창한 날씨입니다. 김 부장 역시 강준수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지난 4해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마 정원에서 독서 중일 겁니다. 그래, 그럼 나도 정원에 한번 나가볼까? 그 말에 김 부장의 2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강준수가 스스로 방을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강준수가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나왔을 때 아린이는 여전히 홀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 멀리서 저희끼리만 어울리고 있었죠. 아린아, 부름에 아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수를 발견하더니 아저씨 밖으로 나오셨네요. 그래,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나왔지. 강준수의 그 한마디에 아린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요즘 너 덕분에 내가 아주 많이 달라졌거든. 멀찍이서 몇몇 직원들이 강준수와 아린을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리 아이와 가깝게 지내시는 건 처음 보는군. 신기한 일이네. 근데 저래도 괜찮은 건가? 저 아이가 너무 건방지게 굴면 어쩌려고. 맞아. 제 분수를 알아야지. 특히 박 아줌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정부의 딸이 회장님과 가까워지는 게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죠. 소영 씨에게 단단히 일러둬야겠군. 아이가 너무 설쳐댄다고 말이야. 아리나, 넌 어째서 늘 혼자 있는 거니? 강준수가 다른 아이들 쪽을 가리키며 그가 물었죠. 전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아린의 목소리 끝엔 미세한 서운함이 묻어났죠. 엄마가 새로 와서 그런가 봐요. 다들 저더러 이상한 애래요. 아린이가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강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한 아이라니. 제 다리를 고쳐준다 했다가 소문이 퍼졌어요. 강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이상하다니.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괜찮아요. 아저씨,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몰라줘도 제가 옳다고 믿으면 괜찮다고요. 아린의 그 말에 강준수는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남달랐습니다. 아린아, 넌 이상한 게 아니란다. 아주 특별한 거야. 정말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날 이렇게 바꾼 사람은 너뿐이야. 강준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직원들의 아이들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죠. 초등학교 고학년쯤으로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웃긴다. 다리를 고쳐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 우리 엄마가 허풍쟁이라고 했어. 아이들은 아린이를 에워싸고 놀려대기 시작했죠. 아린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당장 여기서 꺼져. 강준수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아이들은 화들짝 놀랐죠. 회장님, 아린이에게 사과해. 저희가 뭘요? 사과하라고 했다. 강준수의 기세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야단치신 거예요? 아린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나의 소중한 친구인걸. 친구요? 그래. 나를 도와준 아주 고마운 친구. 아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아저씨도 이제 제 친구예요. 좋아. 우리 친구하는 거다. 강준수가 손을 내밀자 아린이도 고사리 손으로 그 손을 맞잡았죠. 같은 시각 주방에선 소영이 다른 직원들의 텃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지 그래요? 박 여사가 가시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과 너무 가깝게 붙으려는 것 같은데 말이야.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지. 제 딸이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뭘 어째? 처음부터 주제 넘은 소리를 하지 않았나? 다리를 고쳐주겠다니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다 듣겠네. 소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 딸은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순수한 마음? 가짜는 소리 마세요. 바로 그때 강준수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나타난 것이었죠. 주방의 모든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무슨 일이지? 강준수의 시선은 울먹이는 소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박 여사가 다급하게 둘러댔습니다. 소영 씨, 무슨 일 있었나? 강준수가 소영에게 직접 물었죠.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소영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소영 씨나 아린이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강준수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낮게 울렸습니다. 아린이는 제게 아주 소중한 아이입니다. 소영 씨는 그 아이의 어머니고요. 직원들은 모두 질겁한 얼굴이었습니다. 알아들었나? 네, 회장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강준수가 나간 뒤 소영은 화장실로 뛰어가 홀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4년간 혼자서 아이를 홀로 키우며 누군가 곁에서 지켜준다는 이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세상을 떠난 남편, 정우가 있을 때나 느꼈던 든든함이었죠. 그 사람이 가고 나선 처음이었어요. 여보, 나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봐요. 소영은 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늘 방에서만 식사하던 강준수가 처음으로 직원 식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식사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함께 먹는 게 좋을 듯 해서요. 강준수는 소영과 아린의 곁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진 못했죠. 아린아, 오늘 뭐 배웠니? 제 딸이랑 이야기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아린이가 신이 나서 대답했죠. 그게 어떤 방법인데? 고맙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저씨, 몸을 지탱해줘서 고맙다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강준수와 소영, 그리고 아린이는 세 사람은 부쩍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강준수는 아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영과는 육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각기 다른 상처를 안고 사는 세 사람이었지만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다리 컨디션은 좀 어때요? 어제보다 한결 나은 것 같구나. 정말이에요? 이제 조금씩 잠에서 깨고 있는 거예요. 아린이의 해맑은 웃음이 저택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시간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이 저택에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수는 비로소 깨달았죠. 이 아이와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요.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싹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의 상처와 남편을 잃은 그녀의 아픔, 아빠가 그리운 아이의 외로움. 세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강준수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죠. 매일 아침이면 다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후가 되면 아린이와 정원을 거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휠체어 신세였지만 그의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다리야,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니? 강준수는 다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멋쩍었지만 이젠 아주 익숙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다리에서 희미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단순한 착각이라기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강준수는 조심스레 희망의 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직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오래 일해온 직원들 사이에서였죠. 이게 말이나 돼? 새로운 가정부 딸이 회장님 최측근이라니. 우린 10년 넘게 일했는데 저런 대우는커녕 박아줌마가 분통을 터뜨렸죠. 저 꼬맹이가 뭘 안다고 다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맞아요. 회장님께서 저 애한테 단단히 속고 계신 것 같아 김 부장 역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강준수의 긍정적인 변화는 반가웠지만 아린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박 아줌마가 김 부장에게 접근했죠. 김 부장님, 제가 목격한 게 있습니다. 뭘 보셨다는 겁니까? 그 꼬마애가 회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떠벌리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회장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요. 물론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아줌마는 마치 진실인 양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 어미 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회장님 덕에 호강한다며 사람들 앞에서 어찌나 거들먹거리던지.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린이가 회장님을 속인다는 헛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10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병을 고쳐. 처음부터 이상했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거라고. 소영씨도 똑같아. 딸을 이용해서 회장님께 잘 보이려는 수작이지.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소영은 이 싸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김 부장이 강준수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린이와 관련된 일인가? 강준수의 얼굴에 궁금증이 서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 아린 양이 회장님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이용한다고?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중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혹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요? 강준수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사뭇 진지한 얼굴을 보자 그의 마음 한편에서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리는 완벽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세한 감각은 있었지만 그 또한 착각일 수 있었죠. 벌써 한 달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걷지 못하는군. 의심의 씨앗이 강준수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강준수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리나, 네, 아저씨,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강준수는 이전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너 정말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는 거니?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걷지 못하잖니. 강준수의 목소리엔 의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몹시 당황했죠. 아저씨, 왜 그러세요?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아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껏 자신을 믿어주던 강준수가 돌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전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 낫지 않는 거지? 시간이 걸려요. 마음도 천천히 치료해야 하는걸요. 하지만 강준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 10살짜리가 뭘 안다고. 아저씨, 아린이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서 나가라고 했잖아. 아린이가 울며 뛰쳐나오자 소영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린아, 왜 그래? 엄마 아저씨가 저를 믿지 않아요. 아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소영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슨 일인지 엄마가 가서 이야기해 볼게. 안 돼요. 아저씨가 많이 화났어요. 소영은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까봐 늘 마음 졸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거봐, 결국 들통났네. 애초부터 이상했다니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겠어.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셈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소영이 김 부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표를 내려고 합니다. 갑자기 어째섭니까? 여기에 계속 있다간 아린이만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소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과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어요. 김 부장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린은 강준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굳게 마음 먹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들어오지 마라. 저 정말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저씨, 다리는 정말 나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 너머로 아린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하고 말 거예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그러나 강준수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아린이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 강준수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문득 방 안이 소름 끼치게 조용하고 공허하게 느껴졌죠. 내가 너무 섣불렀던가? 강준수는 지난 한 달간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마음엔 평온이 찾아왔고 희망이란 감정이 싹되느며 다리에선 희미한 감각마저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내가 그 아이를 의심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아린과 소영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강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린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크고 소중했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요. 아린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뒤늦은 사과는 공허한 방 안에서 메아리 치다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과 아린은 떠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단출한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엄마, 정말 떠나야만 해요? 아린이 가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린아, 여기에 더 있다간 내 마음만 다칠 뿐이야. 소영 역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이곳에서 난생 처음 가족의 온기를 느껴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딸이 상처 입는 모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께 인사드리고 갈까요? 아니, 그냥 조용히 떠나자 소영은 아린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시각 강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린이 남긴 마지막 말이 칼날처럼 귓가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가 포기하면 다리도 다시 포기하고 말 거예요. 강준수는 싸늘한 시선으로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희미한 감각이 있었건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포기했기 때문인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린이의 치유는 의술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였다는 것을요. 희망을 놓는 순간 몸도 모든 걸 포기한다는 사실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강준수는 스스로를 맹렬히 책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을 바꿔놓았던 아린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우려던 아이를 의심하고 말았다니. 결국 다른 이들의 말에 휘둘려 김 부장과 직원들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임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아린이만큼은 진심이었는데. 아린아,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강준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꼬박 4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김 부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영 씨와 아린이가 지금 막 짐을 싸서 떠나려 합니다. 그 말에 강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택시를 부르고 있답니다. 안 돼. 강준수는 다급하게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이대로 두 사람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수가 현관에 다다랐을 때 소영과 아린은 막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아린아. 그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아린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있었죠. 까지마. 회장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준수는 진심을 담아 사죄했습니다. 아린아, 이 아저씨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아린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죠. 아린아, 제발. 강준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사람답게 변할 수 있었어. 지난 4해 동안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그 진심이 소영과 아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만약 네가 없다면 나는 다시 예전의 괴물로 돌아갈 거야. 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겠지. 아저씨를 떠나지 마. 내가 다 잘못했다. 강준수의 목소리는 애절하게 떨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아린이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정말 저를 믿으세요? 믿는다.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또 저를 나쁘게 말하면요? 아무 상관없다. 넌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내 친구니까. 그 말에 아린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요? 다리 치료요.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 저도 엄마랑 여기 같이 있고 싶어요. 아린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우리 아린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소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기회가 아닙니다. 이건 제 부탁입니다. 강준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의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에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던가. 모를 겁니다. 바로 그때 다른 직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런 것들 말을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만. 강준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박씨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가 온갖 거짓말로 날 기만했다는 사실을 이제 다 안다. 그게 무슨? 어서 아린이와 소영씨께 사과드려. 저희가 대체 왜요?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강준수의 불호령에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내 가족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강준수는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그 한마디에 소영과 아린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린아, 이제 정말 나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네, 아저씨 다리, 제가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아린이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영씨, 네, 고맙습니다. 이토록 천사 같은 아이를 제게 보내주셔서 소영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준수는 다시 자신의 다리와 교감하기 시작했고, 아리는 전보다 더 살뜰히 그를 보살폈습니다. 아저씨,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 절대 포기 안 해. 약속하는 거죠? 약속할게. 강준수와 아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강준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리가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족을 잃은 슬픔, 지독한 외로움, 절망과 분노, 이 모든 상처가 아린과 소영으로 인해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구나. 강준수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피로 맺어지진 않았으나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자신의 다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리야, 우리에게도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겼단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말이야.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발끝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감각이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이건 강준수의 두 눈이 경이롭게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환상이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감각이 살아있었죠. 아리나. 강준수는 벅찬 기쁨으로 아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정한 기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수한 가족의 정이 빚어낸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리나, 어서 와봐. 강준수의 들뜬 목소리가 저택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린과 소영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다리의 감각이 느껴져. 강준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얼굴로 제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분명 발가락 끝자락에서 무언가 느껴졌으니까요. 정말이에요? 아린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헛된 느낌이 아니야. 강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려 4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감각이었으니까요. 소영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현대의학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까요? 회장님, 혹시나 잘못 느끼신 건 아니고요. 아니, 분명해. 여기 이 발가락 끝이 콕콕 쑤시는 것 같아. 강준수가 자신의 발을 가리켰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도 진지했죠. 아린이 말이 전부 맞았어. 정말로 마음이 먼저 회복되니 몸도 응답하는구나. 소영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의 순결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었으니까요. 아저씨, 제가 그랬잖아요. 다리가 잠깐 잠든 것뿐이라고요. 아린이가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씩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에요. 그래, 우리 아린이 말이 다 맞았네.
강준수는 아린을 품에 가득 안았습니다. 이 작은 천사가 제게 기적이란 선물을 안겨준 것이었죠. 고맙다, 아린아. 정말로 고맙다. 이제부터가 시작인걸요. 우리 더 열심히 해봐요. 아린의 명랑한 웃음이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소문을 들은 저택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정말로 감각이 되살아나신 겁니까? 김 부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틀림없이 느껴져. 박 여사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자신이 그토록 험담했던 아린이가 진짜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감히... 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강준수의 마음엔 더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벅찬 기쁨이 모든 걸 씻어냈으니까요. 아린아, 이제 아저씨가 뭘 하면 될까? 천천히 움직여보는 거예요. 다리에게 일어나라고 속삭여주세요. 강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죠. 다리야,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봤습니다. 강준수가 아주 천천히 다리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가락이 아주 작게 꿈틀거린 것이었어요. 모두가 동시에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움직였어요. 정말로 움직였다고요. 이걸로 카스러나 움직였다고요. 강준수가 벅찬 감격에 외쳤습니다. 기나긴 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몸을 움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소영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딸 아린이가 정말 장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저씨가 포기 안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린 역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희의 눈물이었죠. 그날을 기점으로 매일같이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발가락에서 시작된 감각은 발목, 그리고 종아리까지 번져갔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제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아. 이젠 종아리까지 느낌이 와. 정말요? 와! 아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방방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걸으실 수 있겠어요. 강준수의 목소리엔 굳은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정원에 앉아 있었죠. 아리나, 널 만나고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단다. 저도 그래요. 아저씨 덕분에 가족이 생긴 기분이에요. 우린 이미 가족인걸. 강준수가 소영과 아린이를 애틋하게 바라봤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론 진짜 가족이지. 소영의 눈가에 인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 같은 이들을 가족이라 불러주시니 뭘 그런 소릴. 내가 더 고맙지. 한 달 후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강준수가 휠체어에서 일어서게 되는 날이었죠. 준비되셨어요? 아린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죠. 해봐야지. 강준수는 휠체어에 팔걸이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소영과 아린은 그의 양옆에서 숨죽여 지켜봤죠. 아주 천천히 강준수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강준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준수가 제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휠체어 없이 오롯이 자신의 두 다리로 버티고 선 모습이었죠. 일어서셨어요. 정말이에요. 아린이가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회장님, 소영 또한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4년 만이야. 꼬박 4년 만에 내 다리로 서는 거야. 강준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제 걸어보세요.
조심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강준수는 신중하게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몸이 잠시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내가 걷고 있어. 정말 걷고 있어. 강준수는 눈물을 쏟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린이를 향해서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아린아. 강준수는 아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로 고마워. 이제 우린 정말 가족이에요. 아린이가 그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소영 씨도요. 강준수가 소영을 불렀죠. 소영이 다가오자 세 사람은 함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야. 네, 맞아요. 정말 가족이에요. 세 사람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강준수는 온전히 자신의 두 다리로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서연아, 하은아, 아빠가 다시 걷게 되었단다.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란다. 강준수는 이제 깨달았어요. 사고로 모든 걸 잃은 건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또 다른 가족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요. 아린과 소영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기적은 결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고맙다, 나의 천사들아. 강준수가 중얼거렸죠. 정말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자신의 메마른 삶에 기적을 선물해 준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강준수는 직접 자기 다리로 걸어가 아린과 소영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렴, 우리 가족들. 아저씨, 정말 직접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젠 매일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단다. 아린은 환하게 웃으며 강준수에게 와락 달려들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새 영혼이 서로를 보듬으며 빚어낸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였죠.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택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과거에 스산했던 분위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준수는 이제 완벽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고 때로는 아린과 함께 아이처럼 뛰어놀기도 했죠. 4년 전의 활기가 온전히 되살아난 듯 했죠. 아린아, 오늘 뭐하고 놀까? 아저씨, 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린이가 환하게 달려왔죠. 이젠 다른 직원 자녀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았어요. 모두 아린이를 특별한 아이로 여겼죠. 직원들의 태도 역시 완전히 변했습니다. 박주는 아린이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우와, 정말 고맙습니다. 아린아, 미안하구나. 아줌마가 처음엔 널 몰라봤어. 박아줌마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아린이의 순수함과 기적을 목격한 후로는 마음이 온전히 바뀐 것이었죠. 김 부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예전과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의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전부 아린이와 소영 씨 덕분이지. 강준수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완전히 뜯어고쳤죠.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며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앞장서기 시작했죠. 회장님, 재활센터 건축 계획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아주 좋아. 나같이 절망했던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세. 강준수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척추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건립을 결심했죠. 신체적 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적인 치유까지 아우르는 특별한 공간으로요. 아린이 아버님 같은 정신과 의사들도 초빙하게
좋은 방안입니다. 소영 또한 눈에 띄게 변해 있었죠. 과거에 소심하고 위축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 씨, 재활센터에서 환자 가족들의 상담력을 맡아주겠소. 제가요. 당신만큼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라야 그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테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영은 이제 강준수와 동등한 파트너로 서 있는 기분이었죠. 단순 고용인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로요. 아린이는 한층 더 명랑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부친의 심리학 서적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강준수 또한 곁에서 함께 배우며 힘을 보태주었죠. 아린아, 이 구절은 무슨 의미일까? 사람의 정신과 신체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아저씨께서 그걸 몸소 증명하셨잖아요. 맞아. 네가 나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지. 아린이는 이제 강준수에게 친딸과 다름없는 존재였죠. 딸처럼 더없이 가까웠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언제나 세 사람이 함께 둘러앉았죠.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심리학 동화책을 읽었어요. 마음을 앓는 공주님 이야기였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 공주님이 깊은 슬픔에 잠겨 웃음을 잃었는데 작은 요정이 나타나서 마음을 보듬어 주었대요. 강준수와 소영은 미소 지었죠. 아린이의 그 이야기가 꼭 자신들의 이야기만 같아서요. 그 요정이 꼭 우리 아린이 같구나. 그럼 아저씨가 공주님이에요? 그래. 아저씨가 바로 그 슬픈 공주였단다. 어느 저녁 아린이가 잠든 뒤 강준수와 소영은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었죠. 소영씨, 고맙소. 무엇이요? 내 삶을 다시 찾게 해주어서.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걸요. 모두 아린이가. 아니요, 당신도 나를 많이 도왔소. 강준수의 눈길은 더없이 따스했습니다. 어느덧 소영을 향한 그의 눈빛은 변해 있었죠. 나는 당신과 아린이가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 소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이런 감정은 남편을 잃은 후 처음이라. 소영 씨,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강준수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지금도 가족 같잖아요. 소영이 답했어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이 국피. 소영은 강준수의 말뜻을 헤아렸지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요. 며칠 후 아린이가 엄마에게 물어왔어요. 엄마, 아저씨 좋아하죠? 갑자기 그건 왜? 요즘 엄마가 자주 웃으시잖아요. 아빠 생각에 눈물 짓던 모습과는 달라요. 아린이의 관찰력은 놀라울 정도였죠. 아저씨도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린이는 어떻게 생각해? 전 정말 좋아요.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되었으면 해요. 그날 밤 소영은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바람이 살며시 스쳐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어요. 아린이도 좋아하고 참 좋은 사람이잖아. 소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강준수에게 대답했죠. 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강준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가득했어요. 정말입니까? 네, 아린이도 바라는 일이에요. 네, 아저씨가 진짜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린이가 달려와 두 사람을 와락 안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 강준수는 정원에서 아린이와 신나게 놀아주고 있었어요. 소영은 그 둘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소영의 네 번째 손가락엔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아린이는 강준수를 이제 스스럼 없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죠. 아빠, 더 높이 던져주세요. 좋아, 우리 딸. 강준수가 아린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듯 울려 퍼졌죠. 그날 오후는 강준수가 설립한 재활센터의 개원식이 열렸어요. 간판에는 희망재활센터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곳은 신체적 재활을 넘어 마음의 회복까지 돕는 곳입니다. 강준수가 개원사를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희망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저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던 분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겠습니다. 아린이와 소영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저택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강준수는 완연히 건강한 모습으로 걷고 있었고, 아린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양손을 꼭 잡고 있었죠. 아빠, 엄마, 우리 진짜 행복하죠? 정말 행복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야. 세 사람의 행복한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상처 가득했던 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치유하며 온전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강준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서연아, 하은아, 아빠가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단다. 걱정 마렴. 소영도 작게 속삭였어요. 정우 씨,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린이는 두 사람을 보며 웃음 지었죠. 하늘의 아빠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아는 듯 했기 때문이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린이의 말이 저녁 공기 속에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상처와 절망에서 비롯된 만남이 사랑과 기적으로 완성된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